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성추행 스캔들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에게 부적절하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4명이나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은 뉴욕타임스, 팜비치 포스트, 피플스 매거진 등이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물론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뉴욕타임스를 제소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째, 선거가 바로 2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문제 관련 제소는 소송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성생활이 낱낱이 조사가 되고 공개가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에 대한 성추행 피해 주장 어떤 것들인지 또 트럼프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선거전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했던 2005년도 비디오 테이프 여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트럼프 자신의 목소리 또 그 자신의 얼굴이 나타났고 상대가 바로 유명한 연예 담당 방송인인 빌리 부시였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온 CNN의 폭로 하워드 스톤이라는 방송인과의 대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당시에 이건 말뿐이고 사내들끼리의 허담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뿐이 아니고 실제로 성추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이 4명이나 나섰다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먼저 2명의 여성이 나타나서 트럼프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팜비치 포스트, 플로리다 신문이 또 하나의 여성 피해 사실을 보도를 했고 또 피플 매거진이 또 한 사람의 사례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피해자가 2사람인데 제시카 리즈 그리고 레이첼 크룩스 2사람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2000년도 중반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당시에 피해자들이 모두 가까운 친구 또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사람은 플로리다에 사는 여성들입니다. 당시 30대였던 제시카 리즈의 주장입니다. 비행기에 앉았는데 옆좌석에 바로 트럼프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조금 있다 가슴과 치부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마치 문어발처럼 더듬었다. 그의 손이 내 전신을 더듬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레이첼 크룩스의 주장. 2005년도에 그녀가 트럼프 타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가 엘리베이터 밖에서 있었는데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트럼프의 대변인인 제이슨 밀러, 뉴욕타임스 기자는 모두 픽션이다, 소설이다라고 일축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도우려는 정치적인 음모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자신은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This never happened. I don't do it. I have not. 이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만일 이런 기사를 쓰면은 내가 그 해당 언론사를 제소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지난 화요일 트럼프의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맥인 타호이라는 기자입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기자를 향해서 너는 역겨운 인간이다. disgusting human being이라고 공격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그 후에 트럼프의 변호인으로부터 위협 편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만일 뉴욕타임스가 이 기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측의 입장은 이와 같은 사실의 보도는 소위 Public Service Journalism, 언론의 보도 영역이다라고 간주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제소를 하면은 소송 중에 사실 확인 과정이 있게 될 것이고 이때 피소를 당한 측, 즉 뉴욕타임스 쪽이 트럼프의 성적인 생활에 대한 그야말로 전반적인 샅샅이 그 내용을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천하에 트럼프의 은밀한 사생활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트럼프의 입장도 궁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의 비디오 음담 패설 폭로 이후에 계속이 된 트럼프의 여성 관련 기사, 그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의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동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또 나온다든가 줄줄이 더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트래시 톡으로 유명한 방송인 하워드 스톤과의 음담 패설 대담, 이것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고약한 내용의 테이프가 더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그런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일까지 시간은 없고 클린턴에 대한 반격거리는 그렇게 신통한 것이 없는 상황인데 또 클린턴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에게 뭔가 무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위키릭스의 폭로입니다. 위키릭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비밀을 반대한다 하는 운동을 펴는 기관인데 컴퓨터 해킹을 통해서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폭로를 해왔었습니다. 그 주인공인 훌리안 아센지, 지금 러시아에 도망을 가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위키릭스가 폭로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클린턴 선거본부 내부의 이메일 수만 건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정들이 속속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클린턴 쪽에서는 이것이 진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내용을 무기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키릭스는 CIA라든가 국무부라든가 펜타곤이라든가 이런 데 비밀 정보도 다 빼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반국가 행위를 한 기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이 위키릭스의 배후에 있다 하고 의심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미국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 그런 음모론이 제기가 됐고, 또 이 푸틴은 바로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더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칭찬을 받은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해킹 기관 공화당이 국가안보저해기관으로 강력하게 비난을 해온 상대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트럼프가 이 기관의 그 폭로 내용을 인용하기가 참 부담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아직까지 위키릭스의 폭로본을 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급하게 되면 이거라도 써야 하나, 내부 측근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이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의 음담 패설 사실이 나왔을 때 그건 그냥 사내들끼리의 대화다, 라커룸 톡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오고 보니까 매우 입장이 거북해졌습니다. 선거전에서 이미 이 이미지를 회복할 시간이 거의 없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의 성추행 사건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트럼프에 의한 4명의 성추행 피해자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해당 언론사들을 제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토론회 시에 성 스캔들에 대해서 사내들끼리의 대화 수준이었다고 일축했었습니다. 미 해군이 예멘에 있는 3개의 레이더 사이트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는 예멘 내 시아파 무장 세력인 후티의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예멘 무장 세력은 지난 선데이 해역에 있던 USS 메이슨 전함을 미사일로 공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보스턴 경찰 2명이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를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처리 중이었습니다. 폭력 관련자 1명이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서 상처를 입혔지만 피의자는 경찰의 총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화성 탐사를 위한 마지막 회의에 참석합니다. 미국은 2030년대에 화성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 탐사 계획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등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합동작전을 펴게 됩니다. 금년도 노벨 문학상에 미국의 가수 겸 작곡가인 밥 딜란이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그가 미국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시어 창작을 해서 공헌했다고 추천했습니다. 그는 60년대 Blowing in the Wind 등 히트곡을 냈었습니다. 이민자의 주택 구입이 증가했습니다. 외국 태생 이민자의 주택 소유율이 50%, 출생 시민은 66%입니다. 20년 만에 양자 사이의 갭이 가장 근접했습니다. 쿡카운티가 음료수세를 올리게 됩니다. 레모네이드, 스포츠 드링크스 등에 $1에 1센트를 인상하게 됩니다. 2017년도 예산 적자분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쿡카운티는 직원 300명을 더 레이업할 방침입니다. 커네티카 소형 항공기 추락 사고의 훈련 조종사가 주소지가 일리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행 중 교관과 싸움을 하다가 의도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숨진 조종사는 조르단인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닉 더빈 상원의원이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경악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바로 앞자리에 폴라 존스 등 빌 클린턴의 여인 4명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의 안내를 받고 입장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오늘 최고 58도, 내일 66도입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74도, 주일 맑고 흐리고 비 73도, 월요일 맑고 흐리고 79도입니다.